돌아왔습니다. 오늘장 일장의 최혜린입니다. 하늘에선 눈이 내렸고요. 시장에서는 단비를 볼 수 있었죠.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삼성전자도 그랬고 의외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된 프로그램 쪽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국 상해종합지수도요. 그렇게 이제 기다렸었던 2,000포인트를 오늘 급반등에 회복시켜준 것도 단비 중에 하나라고 꼽을 수가 있겠는데 의외로 코스피가 힘을 내자 스포트라이트에서 비껴간 코스닥은 막판 들어 더욱 소외를 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의외로 선전했던 코스피 그리고 소외된 코스닥 오늘 혼조가 예상이 됩니다. 종가부터 체크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12월 5일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미국의 재정절벽협의와 EU협의에 난항이 선재된 가운데 소폭의 내림세로 장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졌지만 오후장 가까워지면서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코스피 지수 역시 상승 반전에 성공한 모습인데요. 오늘 1940선을 회복한 코스피 지수 마감 종가입니다. 0.69%의 오름세 보이며 1948선에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여기에 프로그램의 매수세까지 들어오면서 빨간불 켜며 장 마쳤습니다. 기관 쪽에서 오늘 932억 원의 매수 우위를, 외국인에서도 601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냈고요. 개인 쪽에서만이 1,471억 원의 매도 물량 출회하며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500선을 지켜낸 코스닥 지수, 오늘 개인들의 매수에 강보합권에서 장 출발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를 이기지 못하고 오전장에 하락 반전됐는데요. 이 500선을 하회했습니다. 막판 들어서는 낙폭을 조금 더 키워 1.23%의 내림세로 496선에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375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냈지만 지수의 상승을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기관 쪽에서 264억 원, 외국인에서 146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는 하락으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의 난항과 북한발 리스크가 산재한 가운데 소폭의 내림세로 장 출발했습니다. 장중 낙폭을 키우면서 1원 90전 하락해 마감 종가 1,081원 50전에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4분기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이 이어지면서 강세 흐름 나타내는데요. 삼성전자 오늘 1.75%의 강세 흐름 보이면서 145만 5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는 약 보합권, 포스코가 오늘 1% 이상의 오름세 보였고요. 현대모비스가 2% 이상의 강세 보이며 28만 8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이 0.54% 약 보합권에서 장마치며 92,7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SK하이닉스가 오늘 1% 이상의 강세 흐름 보이면서 24,8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강보합권에서 장마치며 26,6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CJ 오쇼핑 역시 2% 이상의 강세 흐름 보인 하루였고요. 오늘 파라다이스의 낙폭이 좀 깊었습니다. 5.68%의 하락 흐름 보이면서 18,2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SK브로드밴드 오늘 4%의 강세 흐름 좋았습니다. 5거래일째 상승세 기록하면서 장중 52주 신고가를 새로 쓰기로 했는데요. 오늘 SK브로드밴드 4% 이상의 강세로 5,0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CJ ENM이 오늘 1% 이상의 하락폭 보이면서 27,9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인터플렉스 역시 오늘 2% 이상의 하락 흐름 이어졌고요. 시덴 역시 3% 이상의 내림세 보이면서 67,7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전자결제주 주가가 안전결제 시스템 해킹 이슈로 인해 동반 급락세를 보이며 장마쳤습니다. 다나리 현재 8% 이상의 급락세 보이며 1,7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한국사이버결제 역시 7% 이상의 급락세, KG 이니시스가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11.50%의 급락 보이며 12,7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게임주 살펴보겠습니다. 게임주가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오늘 동반 하락세,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네오위즈 게임즈와 네오위즈는 하한가 나타냈는데요. 네오위즈 게임즈의 경우 EA와의 결별한다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오늘 연일 하한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NC소프트 역시 7% 이상의 급락세 보였습니다. 최근 곤두박질 치던 주가가 15만 원대에서 바닥을 찾고 반등하는가 싶었지만 오늘 15만 원대 또다시 무너지면서
114만 7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호주 관련된 조류 인플루엔자주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호주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 가금류 수입이 중단되자 이른바 조류 인플루엔자 주가가 오늘 힘을 받으며 장마친 모습인데요. CTC바이오가 6% 이상의 급등세 보이면서 24,6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대한유팜 역시 3% 이상의 강세, 중앙백신 역시 2.65%의 오름세로 13,5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정치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오늘 문재인 테마주 낙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우리들 제약과 우리들 생명과학의 경우 오전장에서 하한가까지 나타냈는데요. 이내 낙폭을 줄이며 우리들 제약은 5%의 하락세로 장마쳤습니다. 우리들 생명과학 역시 낙폭을 많이 만회하면서 3%에 가까운 하락세 보이며 2,6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S&T모터스 역시 2.35%의 내림세를, 다만 조광페인트는 오늘 빨간불 켜면서 장마친 모습입니다. 2% 이상의 상승 반전되면서 6,97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유성 TNS와 AMP 역시 3% 이상의 내림세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박근혜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반면 박근혜 테마주는 연일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급락하며 장마친 모습인데요. 비트컴퓨터가 9.39%의 급락세 보이면서 5,21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아가방 컴퍼니 역시 9% 이상의 급락세 보였습니다. 보령메디앙스 역시 10% 이상의 급락세로 오늘 11,0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신호가 오늘 하한가 나타냈습니다. 하한가 나타내면서 1,1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인포피아 살펴보겠습니다. 인포피아 주가 오늘 급등세 나타내면서 장마쳤습니다. 간단한 체열로 30초 만에 암 진단이 가능하다라는 분석 기술이 개발됐다는 소식에 주가에 상승 견인철가를 해줬는데요. 오늘 10.29%의 급등세 보이면서 인포피아는 13,4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현대 엘리베이터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경영권 분쟁 조짐이 연일 이어지면서 현대 엘리베이터주 주가 오늘 사흘째 급등세를 보이는가 했지만 막판 들어서면서 하락 반전됐습니다. 오늘 현대 엘리베이터주 주가는 2.23%의 내림세 보이면서 주당 2,300원씩 빠져 98,2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키스톤 글로벌 살펴보겠습니다. 키스톤 글로벌 오늘 상한가 나타내면서 장마친 모습인데요. 체제주주 두 개사의 주식 취득과 유상증자 소식에 상한가 나타냈습니다. 이번 유상증자의 경우 미국 플로리다 잭슨빌 터미널에 항만을 인수하기 위해 최대주주를 대상으로 유증에 나섰는데요. 이 같은 호재에 힘을 받으면서 오늘 키스톤 글로벌 상한가로 2,11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엔텔스 살펴보겠습니다. 소프트뱅크 벤처스의 투자 소식이 이어지면서 엔텔스 주가 오늘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 나타냈는데요. 장 막판 역시 상한가로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엔텔스 오늘 7,71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한독약품 살펴보겠습니다. 한독약품이 다국적 제약회사인 테바사와의 국내 합작회사 설립의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소식에 하한가 나타냈습니다. 한독약품 오늘 주당 4,300원씩 떨어지면서 24,6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요 며칠 그랬던 것처럼 외국인이 막판에 더 샀네요. 현물도 그렇고 선물도 그렇고 5일 연속 매수 기조를 이어갔고요. 삼성전자는 종가가 사상 최고가였습니다. 145만 5천 원에 끝난 날 여의도로 나가서 분석부터 듣겠습니다. NH농협증권의 김중원 연구원부터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글로벌 증시는 재정 절벽 우려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고 오히려 소폭 빠져서 끝이 났었는데 우리는 의외로 선전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새로운 이슈가 부재하고 재정 절벽 우려가 지속되면서 소폭 하락 마감했는데요. 그런 영향으로 오전장까지 국내 증시도 보합권을 출발한 이후 뚜렷한 방향성 없이 약보권에서 등락 과정을 지속했는데, 하지만 이제 오후장 들어서 상해 종합지수가 중국 공산당 정치 국회의에서 2013년 경제정책 방향이 제시되면서
그에 힘입어서 이제 3% 이상 급등했고 국내 증시도 반등하며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수출 안정화, 세제 개혁, 그리고 기업 부담 완화, 도시화, 내수 소비 투자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증시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걸로 보이고 이에 따라 증시도 반등할 수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업종별로는 증권, 전기전자, 음식료 업종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고 반면 의료정밀, 조기목재, 운수창고 업종이 좀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지난주 시간에 우리 김중원 연구위원님께서 재정절벽 문제가 연내 임시합의라도 되면은 그나마 연말에 랠리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해주셨었는데 지금 분위기 보니까요. 이게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고 오히려 좀 안 될 것 같다는 기대가 조금 약화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IT주만은 계속 잘 가고 있는데 종합적인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드린 것 같이 뭐 재정 절벽이 해소되고 나면 1950선 돌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상황은 뭐 금일 이제 중국 경기 부양 소식에 힘입어서 코스피가 이제 1950선까지 바짝 접근한 모습인데 결국 이제 재정 절벽의 해소가 여기서 추가 상승의 키가 될 수 있고 그러지 못한다면 이제 이게 뭐 연내 고점이 될 수 있겠는데요. 재정 절벽과 관련해서는 뭐 전일까지도 좀 여러 가지 우려들이 부각되고 있었지만 뭐 제가 판단하기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민주공화 양당 간이 계속해서 협의 방안을 잇따라 제시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타협에 이룰 수 있을 걸로 볼 수 있을 걸로 판단되고요. 또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한 것 같이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이전까지는 임시 합의에 성공할 가능성이 좀 높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연말 국내 증시도 1950선을 돌파해서 2000선까지 상승하면서 좀 2012년을 마감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보이는데요. 이제 다만 업종별로 좀 보면 뭐 디스플레이, 통신,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전주에도 1개월 동안 이익 수정 비율이 상향 조정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하향 조정 중입니다. 그중에서 은행, 건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까지 좀 IT 중심으로 좀 상승 추세는 지속될 것 같고 이제 좀 시장에서 궁금해하는 것은 이제 그 9월과 10월달 자동차 업종의 주가가 좀 큰 폭의 조정을 기록했는데 11월에 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좀 자동차 업종도 추세적으로 상승 가능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익 전망이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 하향 조정 중이라는 점에서 이번 상승이 뭐 추세적으로 좀 지속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결국 연말까지 계속해서 IT 업종 중심 그리고 뭐 중국 등 일부 수혜가 예상되는 내수 업종 중심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압축해서 꾸려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IT와 중국 소비 확대 수혜주 쪽의 포트만 좀 유지를 했으면 좋겠고 차가 좀 좋아 보이지만 이익 전망치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걸 감안했을 때 차는 좀 보수적으로 보자는 전망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NH농협증권 김중원 연구위원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전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엔 수급 얘기 나눠볼까요? 샘플러스의 남은호 원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이 시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오늘 이제 원장님이 보라고 하셨었던 외국인들의 선물이 3,000계약 이상 매수로 잡힌 것 같은데 현물 쪽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 기조가 상당히 좀 많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기관들 또한 선별적인 매수세가 차별화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리스크는 가지고 있는 대외적 변수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지금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드레싱 효과까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과 그리고 배당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연말 소비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모두 다 뭉치면서 일단 국내 증시는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와 그리고 영비금의 매수세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1,000억가량의 순매수를 보였고요. 선물에서 또 한 3,100계약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반면 코스닥 측면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적으로 139억과 263억 정도를 순매도했거든요. 이에 따라서 코스피는 11포인트 정도 상승했지만 코스닥은 한 6포인트가량 대략 급락하면서 장세가 철저히 차별화된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기금의 경우에는요, 오늘도 473억 정도의 순매수로 이어갔었는데요. 일단 외국인들의 어떤 강한 선물의 매수세가 오늘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수세를 자극을 했고요. 프로그램 측면으로 본다면 오늘 한 1,500억 가량의 순매수가 이어졌는데요. 이 프로그램 매수를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익 프로그램과 비차익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차익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선물과 연계되어서 선물과의 반대방향 포지션을 통한 순간적인 차익을 먹겠다는 투자가 되는 것이고요. 비차익의 경우에서는 선물과 연계되지 않은 순수 바스켓 매매가 현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차익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템포가 좀 더 빠를 가능성이 많고요. 비차익은 어느 정도 기초적인 부분까지 들어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차익보다는 비차익은 시장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좀 보여준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차익 같은 경우는 철저히 선물과 이런 선물 가격의 베이시스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음 주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 매수 차익 잔고가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차익 잔고 쪽으로 차익 거래 쪽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온다면 이는 분명히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경우에는 1,500억 정도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지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차익적인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843억이 나왔고요. 비차익에서 한 1,100억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흐름은요, 결국 시장에 크게 부담을 준다, 향후 부담을 준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시장이 좀 불안감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계속해서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프로그램 매수 차익은 분명히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지수 방어 측면이죠.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움직일 때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대형 종목 위주로 시장이 등락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 즉 11월 말부터 형성된 현재까지의 흐름들을 본다면 철저히 시장이 대형주 중심으로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거나, 즉 중소형주 흐름들은 좀 약세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장세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좀 약할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거래소에서도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의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투자 종합별로 다시 좀 돌아가서 더 하겠습니다. 자, 기관별 일별 현황을 보면은요, 일단 외국인 우선 금융투자업자들의 일별 현황 모습인데요. 금융투자업자라고 한다면 과거에 이제 증권사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거래소 측면으로 본다면 10월 달에 일정 부분 매수 기조를 보였다가 11월부터는 거래소 쪽을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11월 중순부터도 코스닥 측면으로도 매도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선물에서도 최근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요, 이 금융투자업자들의 어떤 매매 성향을 본다면 이 단기적으로는 지수가 어느 정도 상승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수가 올라가도 한정적일 것이고, 오히려 좀 지수 측면으로 본다면 당분간 선물 옵션 만기 때까지는 어느 정도 부담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 흐름을 보고 있는 연기금의 어떤 승기를 본다면은요, 철저히 연기금의 경우에는 좀 더 기조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거래소 측면으로는 계속해서 매수 기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또한 계속 사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11월 기준으로 해서 이 선물 측면으로는요, 일정 부분 매도가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거래소 측면과 선물을 연계한, 즉 일반적으로 장세를 이야기를 한다면 어느 정도 11월 중순부터는 좀 보수적으로 사실은 접근이 되고 있다. 시장의 지수에 관해서는 조금 보수적이고 종목에 관해서는 아직도 살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 코스닥의 측면으로는 선물과 연계된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종목별로 아직도 살 종목이 굉장히 많다라고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마저 또 좀 챙겨보면은요,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의 흐름들은 상당히 좀 충돌과 그리고 동반적인 흐름들이 동시에 나타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수세가 가장 많이 들어왔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화학 쪽으로도 외국인은 좀 접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송장비 쪽에도 외국인이 접근이 되었는데요. 그것보다는
운송 장비 측면에 본다면 기관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많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통신업 같은 경우에도 기관의 매수세 상당히 많이 이어졌습니다. 특이한 점은요, 외국인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이 금융업 해서 점진적으로 이게 매수에 좀 들어온다는 점은 시장의 한계의 저가 대형주의 순환 매수에서 점진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을 보고 매수에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남은 원장님의 그 수급 이야기가 참 쉽고 들으면 들을수록 빠져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거나 많은 분들이 12월 전강 후약 얘기도 하시지만 꼭 재정절벽 이슈뿐만이 아니라 동시만기라는 중간 수급에 걸린 이벤트를 생각해 볼 때도 거기까지는 조금 더 시장에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시네요. 자, 오늘장 특징주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코스닥이 또 500선이 반납이 됐는데 게임주 급락도 코스닥 500선 하회에 한몫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특징주 추려주시죠. 예, 우선 이 코스닥의 급락은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를 상당히 많이 터져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큰 특징점은 제가 지난주에 언급한 내용에서 지난 대선 2007년 같은 경우 12월 7일을 기점으로 대선 테마주들이 급락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도 12월 7일 언저리, 즉 이번 주가 대선 테마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 한번 해드렸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대선 테마주들의 오늘 급락이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그간 시세를 이루어 왔던, 즉 대선 테마는 아니지만 시세의 흐름이 대선 테마와 같은 강한 어떤 상승을 보였던 종목 위주로 강한 차익 실현의 욕구가 좀 많이 나타난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 컴투스 같은 종목도 일정 부분 이제 반등의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만은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하한가까지 거의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이러한 흐름들은 총체적으로 일단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가장 크고요. 일단 연말 올 한 해의 수익률을 충분히 얻어냈기 때문에 지금 정도 가격에 팔더라도 기존에 낮게 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의 어떤 수익률을 확정짓는 의미에서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이 펀더멘탈로 향후 내년에 좋을 것이다,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철저히 수급과 이익 실현의 욕구에 대해서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컴투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 45,000원 정도에서의 어떤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45,000원 정도에서 강한 지지와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면 다시 한 5,000원 정도까지의 반등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는 반등으로 해석을 하셔야지 다시 재상승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현재의 흐름상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 이후의 반등 시 물량 축소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장 두 번째 특징주는요, 현대모비스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가 오늘 2.67% 상승이 나타났는데요. 위쪽에서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 보시면은 이 파란색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자동차 업종을 이해할 때는요, 현재 왜 현대차와 기아차보다 현대모비스가 좀 더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은요, 똑같은 그룹이긴 하지만 자동차 전체 비중, 기관이든 외국이든 자동차 전체에 대한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일정 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5%면 15%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게 올 한 해 굉장히 많은 상승을 이뤘기 때문에 그 캐파가 커졌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 캐파에서 일정 부분 다시 줄여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자동차 업종이 안 좋다고 해서 자동차 주식을 다 팔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업종의 일정 부분을 포트폴리오 상에서 남겨둬야 된다면 그 안에서 차별화를 시키는 거죠. 그 안에서 현대차보다는 모비스가 낫지 않나, 그리고 기아차보다는 모비스가 낫지 않나. 그래서 그 안에 자동차 비중은 일정 부분 유지하되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이 좀 더 비교 우위에 있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되는 게 주로 일반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 배분에 있어서 현대모비스가 이들 종목 중에서는 가장 좀 좋은 쪽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요, 연기금이 세력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까지 들어온다면 27만 원 이하 가격은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는 가격이 될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본격적으로 재평가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성에서의 현대모비스 비중의 증가가 오늘도 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가격적으로 본다면 일단 30만 원대 안착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30만 원대 안착 이후에 점진적인 내년 전망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리포트나 어떤 확인 과정을 거치고요. 재상승할 것인가 아니면 전체적인 자동차 업종에 대한 비중을 줄일 것인가는 내년에 또 신규 1월 달 정도에 새로 개편되는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12월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안착과 그리고 30만 원 부근에서의 어떤 흐름들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호남 석유를 꼽아봤는데요. 호남 석유 오늘 3.6%. 자, 최근 들어서요 외국인의 흐름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해졌습니다. 그간 호남 석유와 KP케미칼 등의 이 화학 관련주들의 리스크가 좀 상당히 좀 많이 부각이 되었었고요. 그에 따라서 화학 관련주들도 대거 많이 하락을 보였었거든요. 한 해 동안 이 화학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마음고생이 제일 심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저가 종목들 중에서 증권주 같은 경우 증권주도 상승했고요. 은행주도 그리고 건설주까지 전체적으로 순환이 들어가고 있는 즉 한 해 낙폭이 컸던 종목 위주로 순환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역시 화학 비중에서 상당히 좀 많이 낮아졌던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포트를 만들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현재 실적으로 어떤 그 호남석유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향후 내년 장기적인 어떤 화학업종의 회복을 염두에 둔 외국인들의 8월달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매수해둔 부분이 점진적인 이제 가격 낙폭 과대에 따라서는 가격 반등이 나올 때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번 반등은 기술적으로는 조금 의미 있는 반등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추가적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이 반등은 한 23만 원대까지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크다. 현재 21만 원대니까요.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폭을 좀 많이 가져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23만 원 정도라면 어떤 적정 수준에서의 어떤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27만 원, 23만 원이 온다고 해서 바로 이제 매도를 하기보다는요. 그 시점부터는 일단 이제 새로운 2013년이 열릴 것이니까요. 거기에 따른 리포트와 업종의 동향들, 전체적인 시장 경제 지표들을 확인해 나가면서 대응을 하신다면 아주 좋은 그 매매를 타이밍을 얻을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기로 보자 호남석유, 그리고 자동차 빅3 가운데는 모비스가 제일 좋아 보인다라고 하셨고 컴투스는 수급이 제일 중요한데 45,000원 지지 후 반등하면 일단 파는 쪽으로 전략을 들어보았습니다. 앞선 수급 분석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샘플러스 남은호 원장님 분석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오늘 장중에 나왔던 중국의 서비스업 지수는 전월보다 약간 빠져서 소폭 하락세였는데 오늘 밤에는 미국과 유럽 쪽의 서비스업 지수도 나올 모양이네요. 자, 지금 시장의 검색어 1위는 눈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투자 관심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전문가가 내일은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미리 화면부터 보여드립니다.
네, 먼저 우리 대신증권 상암 DMC 지점 이호선 대리님께 제가 주식 살까요? 종목 선정 기준은 뭘 살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이호선 대리님이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종목을 압축해서 사고 수급이 좀 들어가는 종목, 그러면서도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을 골라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유니퀘스트라는 종목을 내일장 사볼만 하다라고 답을 주셨고요. 반면에 유진투자증권 잠실 지점의 전재우 과장님께서는요. 다음 주 이벤트를 확인한 후에 대응을 하자라고 하시면서 업종 대표, 대형주를 봐야 된다. 역시 지난주와 동일한 의견을 보내고 계십니다. 내일장 사볼 만한 종목으로는 전재우 과장님이 SK 브로드밴드를 주목하고 계시네요. 자, 먼저 이호선 대리님께 제가 이런 질문 드렸죠. 주식 살까요? 그나저나 인사부터 할까요? 이호선 대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주식 살까요에 대해서 압축해서 매수하자 이렇게 네. 답을 주셨었는데 네. 사실 거래 대금이 늘지 않는다. 돈이 말랐다. 뭐 돈이 있어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건데 네. 어제는 정말 최악이었다면서요. 거의 지금 2년 10개월 만에 가장 거래 대금이 적은 그 3조 미만으로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시장에서는 전체적인 수급과 그리고 뭐 거래량이 늘지 않음으로써 전체적인 시장이 상승되는 분위기보다는 선별적인 종목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좋은 측면을 말씀드리면 지난주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래도 외국인 수급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연기금 수급이 아직 이제 계속 들어온다는 거에 대한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체적인 시장은 사실은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재정절벽에 대한 이슈가 아직 해결되지는 않았는데 이거 말고도 이벤트가 다른 종목이 없기 때문에 이벤트가 끝나더라도 혹은 재정절벽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더라도 시장에서는 상승할 만한 여러 개 새로운 뉴스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으로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은 올라간다는 생각보다는 조금 횡보 또는 뭐 크게는 1970포인트까지만 상승을 하고 그 와중에서도 업종별로 조금 수급이라든지 실적 개선이 강한 종목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잘 가봐야 시장은 한 1970 정도일 거고 재정 절벽도 사실은 해결이 안 됐고 거래 대금이 급감한 것도 조금은 부정적이다. 상승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그나저나 네. 외국인들이 좀 사기 시작했잖아요.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이지 않나요, 그래도? 예, 그 점을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혹시 한번 같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11월 29일부터 지금 5일간 꽤 많은 양의 매수를 외국인이 한 4천억 이상을 시장에서 매수해 줬습니다. 그런데 모든 종목을 산 건 아니고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업황이 좀 개선되는 IT라든지 자동차 부품 그리고 에너지 업종에 대해서 선택적인 매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 종목 빼고는 다른 종목들은 크게 반등이 나왔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이렇게 시장이 분위기가 외국인이 매수가 갓 들어왔어도 가는 종목은 따로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계속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종목을 압축해서 좀 사야 된다. 이것저것 그냥 덥석 살 시장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이군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 전재우 과장님을 만나보려 합니다. 역시 인사를 좀 나눠야겠어요. 유진투자증권 잠실 지점에 계시는 전재우 과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주식 살까요에 대해서 다음 주 이벤트 보고 사자라고 하셨는데 역시 우리 이호선 대리님처럼 다음 주 이벤트도 좀 찝찝하시겠지만 거래대금 준 것도 좀 마음이 쓰이시는지 다들 좀 부정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시장 참여자들이 거래대금이 줄었다는 말 자체는 시장 참여자들이 좀 더 많아져야 되지만 지금 굉장히 모든 부분들이 어찌 보면 시장을 좀 떠난 부분이 좀 더 많이 느껴지는 지수대다. 또 그런 시장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뭐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뭐 재정절벽에 대한 부분 자체도 좀 너무 지지부진하죠. 오바마가 재선이 되고 나서 뭔가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주장하는 거는 그대로 똑같죠. 뭐 민주당은 부자 증세 계속 네. 요구하고 있고 공화당은 뭐 메디케어나 뭐 사회보장을 좀 축소하자 그런 의견들이 전혀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으로서는 사실 그런 정치적 이벤트를 저희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좀 더 시장에 다음 주에 또 그 두 가지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FOMC도 12일, 13일 있고요. 13일, 14일은 또 EU 정상회담도 있고요. 다음 주 어떤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기대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걸 좀 더 바라보고 나서 좀 판단하는 게 좋겠다. 지금은 일단은 다음 주 이벤트를 좀 더 보고 가는 게 좋겠다. 그런 관망하는 게 하나의 또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나저나
선물옵션 동시만기도 다음 주에요? 네네, 뭐 그런 부분도 아, 있고, 예. 네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눈치를 계속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래도 좀 적고,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차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사실 1900 거의 오늘 50까지 왔다고도 볼 수 있는데 47선까지면요. 네네.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이제 1947로 끝났습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하는 지수 때는 어느 정도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1950 이상을 뚫고 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지금 한 주 동안 저희가 다시 만날 또 다음 주까지 그런 모멘텀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어느 정도의 지수 때까지는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사실 거래가 조금은 늘어난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이게 어떤 그 거래 대금이 급감하고 거래가 굉장히 줄어드는 지금 상황에서 어떤 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좀 지켜보고 나서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현금 50%는 계속 가지고 가자. 그런 입장입니다. 네. 자, 잠시 후에 전략적인 측면은 더 보강을 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연말에 뭔가 강한 종목이나 섹터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때 돈을 더 투입해서 수익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현금을 좀 쥐고 있자라고 얘기하신 바 있는데요. 자, 이호선 대리님의 주식 고르는 기준이 저희가 궁금해서 좀 역시 여쭤봤었죠. 실적도 돼야 되고 수급도 돼야 되고 요즘 오늘 또 게임주 이렇게 급락하는 거 보면은 네. 확실히 수급은 중요하더라고요, 요즘. 예, 그렇습니다. 일단 대형주랑 중소형주를 나눠서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에는 연기금을 말씀드렸었는데 최근에 뭐 외국인 매수까지 들어오면서 지난주랑 똑같은 섹터에서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적이 일단은 개선되는 IT, 그리고 일부 자동차 부품주, 특히 뭐 타이어 종목이라든지요. 네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업종에서도 선별적으로 조금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이번 분기는 뭐 거의 제일 안 좋게 좀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모멘텀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세 업종에 대해서는 좀 대형주 중에서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까 애널리스트 분께서는 자동차가 또 조금 올라왔었고 네. 뭐 중국, 미국에서 의외로 좀 잘 팔았다라고 해서 주가가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네. 아직도 그 이익 추정치가 그러니까 이익 이 정도 날 것이다 하는 게 계속 내려가고 있는 중이라서 자동차를 추세적 상승으로 보고 투자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 자동차 업종 중에서도 제가 그래서 타이어 업종을 말씀드렸는데요. 아, 네네. 타이어 업종은 일단은 이제 현대 기아차만 포함이 된 게 아니고 유럽차라든지 기본적으로 미국차라든지 다른 이제 타이어에도 공급하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사실은 조금 더 뚜렷한 편입니다. 특히 뭐 지금 뭐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넥센 타이어의 수급을 한번은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다른 업종보다는 조금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예를 들어서 한국 타이어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보시면은 어느 종목은 뭐 예. 기관에서 거의 뭐 매집하는 정도로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네요. 한국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지금 뭐 시장에 참여하면부터 계속 꾸준히 수급을 좀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이어 업종은 지금 턴어라운드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 모든 섹터가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자동차 부품이 그런 거 아니고 타이어 업종은 현재 지금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형주에서 골라보시려면은 특히 자동차 부품을 좀 좋아하신다면은 네. 타이어 업종은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동차 부품 가운데 타이어 쪽이 좋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네. 오늘 저희가 사실 테마 톡톡이라는 일부 코너에서도 다뤘었는데 IT 부품주가 신고가를 내요. 그리고 사실 알게 모르게 이 정도만 가겠지 했는데 그 뒤로도 지금 계속 앞으로도 더 갈 분위기거든요. IT만이 가장 확실한 답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종목 좀 몇 개 찍어주시면. 네,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꾸준하게 중소형주는 실적 모멘텀이 있는 IT 업종을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기존의 추천주 말고도 사실은 압축을 조금 시켜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IT 업종 중에서도 카메라,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그다음에 FPCB 업체, 그다음에 무선 충전기까지 한 4개 업체 정도를 좀 강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은 일단 카메라는 옵트론텍, 자화전자, 파트론, 세코닉스처럼 이제 IT에서도 카메라 업종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뭐 세코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추천 좋아요. 종목으로 예. 드렸을 정도로 그리고 뭐 계속 사셔도 된다고 말씀드릴 정도로 실적이라든지 뭐 굉장히 앞으로도 향후 내년에도 좋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는 그 FPCB 업체는 계속 지금 보시면 플렉스컴이라든지 BH, 코리아 서킷은 올해 초부터 계속 이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특히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최근에 계속 고점을 뚫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중소형 업체 하시려면 무조건 IT로 하시는 게 맞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이번 주부터 조금 많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무선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모든 IT, 특히 휴대폰에서 많은 그 종목들이 갔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어떻게 보면은 IT 업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관심주로는 캠트로닉스나 한솔테크닉스 그리고 오늘 상한가를 친 크로바 하이텍까지 좀 관심 있게 보신 다음에 이런 종목들은 뭐 사실 겁내시기보다는 이제 확실히 손절 라인을 지켜주셔서 매수하시면은 지금 장에서 확실히 수익이 나실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IT 업종 크게 4가지, 카메라, 뭐 비메모리 그리고 FPCB 무선 충전 관련한 종목까지 저희가 얘기를 받아봤고 사실 그 중에서 카메라 관련된 세코닉스는 몇 주째 계속 추천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계속 신고가가 나는 중입니다. 이호선 대리님이 이렇게 슬쩍 불러주시는 것 같지만 그때 좀 잘 메모해 두시면 유리할 것 같네요. 자, 이번엔 전재호 과장님의 종목 선정 기준 궁금한데 지난주에 한 달 정도는 대형주를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현금 일부 두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역시 동일하십니까? 코스닥 지난주에 좀 조심하자라고 하셨었잖아요. 네네. 일단 지금 흐름을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그 IT 부품주는 상당히 강한 거는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이유 자체도 보시면 삼성전자가 계속 잘 가고 삼성전기 부품주 제일 그 대형 부품주 가고 다음에 이제 IT 부품주들 계속 따라가는 그런 모양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IT 부품주들도 뭐 카메라, 뭐 비메모리, FPCB, 무선 충전기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순환매로 계속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 섹터에 대해서는 조금 뭐 계속 긍정적인 시간 유지를 하지만 나머지 그동안에 계속 잘 갔던 엔터, 뭐 바이오, 뭐 게임, 뭐 결제주 오늘 모두 급락을 했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시장을 보시면 이제 시장 어느 정도 흐름이 좀 바뀌어가고 있다. 중소형주는 좀 조심해야 될 타이밍이 왔다라는 거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좀 생각을 해보실 거네요. 12월은 통상적으로 좀 거래 대금이 많이 급감을 하는 그런 달입니다. 보시면 2000년부터 올해까지 12년 동안 8번이 거의 대체로 거래 대금이 계속 급감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그 대형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외국인 기관들은 계속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개인들이 많이 떠나가는 그런 부분일 때는 중소형주는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수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염두에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업종 대표주의 대형주가 좀 더 그 중소형 코스닥보다는 좀 더 아웃퍼폼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각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난주에 계속 추천했던 부분이랑 달라진 점은 없고요. 그 건설주 중에서 대림산업을 제외하고 제가 지난주에 추천했던 것처럼 넥센타이어, 뭐 금호석유, 삼성전기, 신세계인터내셔널, 그다음에 제가 SK 브로드밴드를 그 신규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 아까 좀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타이어 업황 개선은 굉장히 계속 안 좋았다가 지금 돌아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넥센타이어나 금호석유는 계속 더 잘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서 계속 보셔야 된다는 게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 좀 공통점이 있는 거고요.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계속 가고 부품주 중에서 대형주 중에 가장 사볼 만한 건 삼성전기일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은 계속 시각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네, 그리고 내수주 가운데 유일하게 신세계인터. 네네. 신세계인터내셔널 또 SK 브로드밴드도 제가 같이 넣었던 게 이제 내수주 방어주 중에서 그렇게 두 종목을 좀 더 편입해서 5가지 종목으로 올 12월 달은 마무리 짓는 게 가장 좋겠다.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 추천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호선 대리님의 오늘 이제 내일 사볼 만한 종목에 대한 답을 들을 시간인데 아까 사실 IT 업종 카메라, 비메모리 반도체, FPCB 그리고 무선 충전기 관련된 종목을 쭉 얘기하시면서 비메모리 쪽에는 얘기를 안 주셨거든요. 오늘 종목이 이쪽에 들어가는 종목이라고요? 네, 오늘 일단은 제가 가장 먼저 추천드릴 종목 중에서 유니캐스트라는 비메모리 이제 반도체 회사인데요. 이 업체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추천 종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추천 종목들은 뭐 지난주랑 좀 동일하게 디지털 옵틱이라든지 첨단 러닝, 그다음에 세코닉스, 프로텍처럼 계속 IT 위주로 또 그러고 첨단 러닝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그 클루닝의 이제 차별화된 성장성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계속 지금 추천 종목들이 앞으로도 계속 잘 가고 있고 실적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포트폴리오에 담으셨으면 좋겠고 유니캐스트는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유니캐스트가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인데
이게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라든지 이제 뭐 LG전자 등 이제 점점 많은 그 벤더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겠고요. 네. 그리고 올해 매출이 2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00억 정도, 지난 분기 대비해서 30% 정도 오른 이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회사의 그 자회사가 드림텍이라는 회사인데요. 네.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그 FP12 업체랑 같이 이제 합작해서 들어가는 모듈 회사입니다. 이 자회사가 이제 자본금이 이제 유니캐스트에서 한 45% 정도 지분을 갖고 있고요. 네. 보시면은 이 회사가 이제 올해 한 4억에서 삼성전자가 4억대랑 5억대 정도의 그 정도의 납품을 계획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합쳐서 한 매출이 순이익만 한 300억 원에서 500억 원 가까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대한 아무래도 드림텍이라는 회사가 좀 더 이제 조금 더 유명하기 때문에 유니캐스트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조금 많이 올라서 좀 당황을 했는데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주가는 멀은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걱정 마시고 내일 시장가에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목표가는 어느 정도 보시는지? 네, 일단은 좀 다음 주까지 짧게 보기 때문에 한 9,300원, 지금보다 한 6%에서 7% 정도 오른 가격으로 일단은 1차 목표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혹시 5일선이 깨지는 8,400원 선에서 손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니퀘스트 내일장 사볼 만한 추천주였습니다. 이번에는요, 전재욱 과장님의 추천주인 SK 브로드밴드 설명을 아주 짧고 강렬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또 많이 올랐네요. 네, 통신주가 4% 오른 경우가 잘 없는데요. 그러니까요. 일단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보여지고요. 5,000원 이상에서는 매수를 하셔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이유 자체가 5년 동안 계속 쉬다가 이제 좀 돌아서는 부분이 있고요. 시장에서 이제 통신주 중에서 특히나 SK 브로드밴드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이유가 적자 사업부가 올해부터 흑자로 돌아서고요. 내년에 실적이 대폭 턴어라운드 될 겁니다. 그런 실적 전환뿐만 아니라 이제 그 모바일 TV 쪽의 사업을 굉장히 크게 강화시키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수익이 창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거고요.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스마트 TV보다는 모바일 TV 쪽이 좀 더 시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사실 그 뭐 갤럭시 노트나 또 아이패드나 이런 어떤 태블릿 PC들이 성장을 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동영상을 볼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 모바일 TV가 가장 시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SK 브로드밴드에서 하는 그 BTV 자체가 지금 한 달 만에 거의 10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셨을 때 흐름에 SK 브로드밴드를 꼭 기억을 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매수가는 5,000원 넘어서 사셔도 됩니다. 시초가로 내일 사시고요. 손절가는 4,700원 잡았고요. 목표가는 10% 오른 5,500원으로 잡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신고가 내면서 종가 5,000원 찍었지만 그 위에서 사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SK 브로드밴드가 내일 사볼 만한 종목, 또 하나의 종목은 유니퀘스트였죠. 오늘 함께해 주셨던 이호선 대리님, 전재욱 과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폭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 조심하십시오. 전 내일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